2016년 가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온 나라를 뒤흔든 거대한 정치 스캔들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력이 어떻게 한 개인에게 넘어갔고, 또 여기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냈는지, 오늘 그 치열했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법? 아니면 정치적인 힘?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필요한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은요, 놀랍게도 거창한 정치적 담론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적인 관계, 바로 대통령과 그녀의 오랜 친구 사이의 은밀한 우정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그 관계가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네, 바로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그리고 그녀의 40년 지기 최순실입니다. 최순실 씨는 공식적인 직책이 전혀 없었지만 마쿠에서 대통령 이상의 힘을 휘둘렀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비선실세라는 이 단어를 꼭 알아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죠. 최순실 씨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뒤에 숨은 비선실세였다는 것. 이게 바로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이 엉뚱한 사람 손에 놀아났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대체 어디까지 개입했다는 걸까요? 그 범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통령이 발표할 연설문을 미리 받아서 빨간 펜으로 고치는 건 기본이고요. 국가 기밀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들여다보고 심지어는 장관을 누구로 임명할지 같은 고위직 인사에까지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단순히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돈 문제가 얽히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까지 줄줄이 엮인 거대한 부패 사건으로 번져나갑니다. 이 복잡한 구조의 핵심은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실상 본인들이 좌지우지하는 미르, K스포츠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기업들한테 수백억 원을 내라고 압박했다는 거죠. 기업들은 대통령의 힘이 무서워서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특히 삼성의 경우에는 최순실 씨 딸의 승마 훈련을 위해 수십억 원을 직접 지원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뇌물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공적인 권력이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데 쓰인 겁니다. 자,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터져나오자 국민들의 분노가 그야말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청와대와 법정이 아니라 전국의 광장으로 옮겨갑니다. 주인공은 바로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당시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구호입니다. 이게 나라냐? 정말 짧은 한마디죠. 하지만 이 안에는 국민들이 느꼈던 실망감, 분노, 배신감, 그리고 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참담함까지 모든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숫자가 그 힘을 보여줍니다. 1700만 명. 2016년 그 추운 겨울, 전국에서 촛불을 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모두 합치면 연인원 1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시민 저항운동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렇게 엄청난 인파가 모였는데도 이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웠다는 겁니다. 촛불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움직임은 폭력이나 큰 충돌 없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다시 보게 된 계기였죠. 광장에서 터져나온 시민들의 외침은 그냥 구호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와 요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라는 헌법이 만든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민주주의 시스템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절차는 헌법에 따라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즉시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간의 심리 끝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라는 역사적인 결정으로 탄핵을 최종 결정합니다.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현직 대통령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끌어내린 게 아니라 법업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격동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스캔들의 유산을 살펴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치러낸 시험과 그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동전의 양면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한쪽 면이 소통하지 않는 리더십과 국가 권력의 사유화라는 권위의 몰락을 보여준다면, 다른 쪽 면은 거대한 시민행동과 헌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거죠. 최악의 위기 속에서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힘을 확인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처럼 뿌리부터 흔들리는 시험대에 올랐을 때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힘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사건은 그 답이 대통령도 정치인도 아닌 바로 촛불을 들었던 주권자,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